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량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량입니다. 이 온, 책은 네. 제목을 영어로 읽어줘야 좀 맛이 납니다. 같이 써있긴 하거든요.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learning.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레이먼드 카버라는 미국 작가를 되게 좋아해요. 단편이 좀 유명하신 분이고, 뭐 대성당 한번 몇 개 읽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한때 유행했었죠. 그래서 그분의 특정한 구절을 따서 허락을 받고 이 제목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임이 있죠. 그게 이게 구절이에요? 네, 저는 레이먼드 카버의 원작이나 제목이나 구절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책 내용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약간 레이먼드 카버를 존경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 그래요. 이게 무슨 책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요. 에세이인데 안 읽은 분들을 위한 추천 내용으로 방송을 다룰 거니까 좀 책을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하루키라는 사람의 본인이 마지막에 에필로그쯤에서 회고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집필을 시작했대요. 근데 그의 가장 큰 취미가 달리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이 책을 썼을 당시에 23번째 마라톤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3년간 마라톤을 매해 참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소설가가 된 후로 초창기에 한 1, 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풀코스 42.195km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마라톤이 목표가 아닌 거고, 그냥 달리기 자체가 본인의 삶의 한 축인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동시에, 내가 한 23년 정도 작가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지난 인생, 내 삶과 내 인생, 내 소설가로서의 그 직업,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쓴 에세이입니다. 한량님이 이 책을 뭔가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나요? 네, 뭐 바로 결론이 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마라톤 또는 달리기 같은 것에 인생을 비유하잖아요. 네. 사실 너무 많이 비유해서 좀 진부할 정도의 그런 비유법인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말 각 잡고 하루키가 진지하게, 원래 하루키의 다른 에세이들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가볍거든요. 저는 하루키의 소설은 거의 한 권인가 밖에 읽지 않고 거의 다 안 읽었어요. 근데 전 하루키의 팬이라고 자청하는 게, 에세이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읽었거든요. 시시껄렁한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풀어내는 좀 재주가 있는 작가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대작은 아니지만 어차피 하루키도 힘 빼고 쓰는 게 자신의 에세이니까. 근데 이 책 자체는 말씀드렸듯이 하루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에세이에서는 사건들, 에피소드, 이야기 이런 게 중심이라면, 이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책이었고, 근데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 하필이면 마라톤이잖아요, 달리기.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진취적이나 머리가 빠리빠리 돌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하루하루 근육이 무언가 내 몸에 새겨지듯이, 오늘 좀 더 걷고, 오늘 10km 좀 더 뛰고, 내일 10km 뛰고 하면서 아주 느리게 근육이 붙듯이 자신의 인생도 소설도 써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말할 때 체화한다고 하잖아요. 내 몸에 뭔가가 새겨지는 것.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우 느린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 마라톤이라는 장르와 하루키라는 개인의 성격, 그리고 그의 소설 쓰는 방식, 이게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래 사람은 자기가 계속 꾸준히 하고 좋아하는 것에는 어떤 철학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키가 자기 취미인 달리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과 글쓰기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좀 네, 두어 개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은 아예 그 몇 개의 구절을 캡처를 해봤어요. 한 6구절 정도 되는데 몇 개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73쪽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좋아하는 것은 자연히 계속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것은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의지와 같은 것은 조금도 관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싫은 것을 그러니까 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오래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이거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는 싫은 일을 억지로 해내는 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언정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루키는 즐거워서 한다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것도 달리기도.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라톤? 와, 그렇게 힘든 걸 왜 해? 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흔히 건강에 좋으니까 마라톤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겠죠. 근데 하루키는 권유를 안 한대요. 왜냐? 하고 싶은 사람이면 안 시켜도 할 거고, 하기 싫은 사람이면 아무리 권유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루키에 갖고 있는 약간 인간성? 자신의 삶의 인생관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도 소설도 그렇게 썼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매우 공감했습니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건강하게 뭔가 삶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의 좌절이 있어도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걸 찾아갈 텐데, 좌절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무튼. 삶을 긍정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여건이 돼야 가능한 면도 있으니까요. 네. 또 다른 구절도 103쪽인데요. 이게 달리면서 무슨 생각하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은 본인이 좋아하는 맥주 생각도 한대요. 네, 그러면서 막상 근데 결승점에 도착해서 실제로 맥주를 마시니까 별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건데, 근데 맥주는 물론 맛있었다. 그러나 현실의 맥주는 달리면서 절실하게 상상했던 맥주만큼 맛있지는 않았다. 제정신을 잃은 인간이 품는 환상만큼 아름다운 것은 현실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흔히 달릴 때 그 상상했던 천국의 맥주 맛이 끝나고 나서 먹는 맥주가 그게 내 상상을 충족하진 못할 거야 라는 쉬운 얘기인데, 이런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역시나 글쟁이답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품는 환상만큼 절실한 현실에 어떤 것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딱 마무리하니까 글이 살아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쭉 읽어드려도 되죠? 네네. 127쪽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하루키의 개인적인 성격이 마라톤과 소설 쓰기에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스스로 하는 내용인데, 나 자신에 관해 말한다면 나는 소설 쓰기에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웠다. 자연스럽게, 육체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얼마만큼, 어디까지 나 자신을 엄격하게 몰아붙이면 좋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휴양이 적당하고 정당하고 어디서부터가 지나친 휴식이 되는가, 어디까지가 타당한 일관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편협함이 되는가, 얼마만큼 외부의 풍경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얼마만큼 내부에 깊이 집중하면 좋은가, 얼마만큼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얼마만큼 자신을 의심하면 좋은가.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기준들이 있죠. 사실 어른이 된다라는 건 그냥 착하게 살아 라는 말이 그냥 쉽지 않다라는 걸로 들리고, 그런 애매한 딜레마들 상황, 가치 판단의 애매한 영역들이, 그레이 영역들이 점점 모호할 때 직접 몸으로 겪어보면서 자신은 어떤 게 해결해 왔다. 그걸 이제 달리기라는 이 비유,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스스로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한때 달리기를 엄청 열심히 했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런데이라고 어플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달리기 할 수 있는. 거기에 뭐 코스 같은 것도 다 짜주고 시간도 이제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거의 한 달 넘게 매일매일 달리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달리기의 가장 큰 미덕이랄까요? 즐거움 중에 하나는 달릴 때에는 모든 잡생각을 잊고 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숨이 맞아요. 너무 이제 차오르니까 맥주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되게 힘들고, 근데 또 달리다 보면 상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겪게 되고, 제가 겪진 못했지만 러너스 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달리다가 네, 행복이 막 극에 달하고 이런, 물론 호르몬 작용이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달리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어떤 행복? 아니면 약간의 고통?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역시 하루키는 달리고 나서 아마 글을 썼겠죠?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렇게나 많은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게 어느 정도가 나의 뭐 그게 맞는지, 휴식은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보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산책, 걷기, 달리기 이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의 많은 구절이 방금 낭만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참 될 건 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그 고민을 하루 종일 안고 싸고 있고 막 대화를 하고 뭐 글도 써보고 해도 잘 안 될 때는 그냥 관계없지만 일단 운동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고민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머리가 개운해지고. 아,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음. 과학적인 이유도 있대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산소랑 이런 게 이 순환이 더 잘 되잖아요. 네네. 호흡이 가빠지니까. 그래서 뇌에도 좀 더 신선한 그런 산소들이 공급이 잘 되고, 그래서 한번 리프레시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네, 아무튼,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평소에 산책이나 가벼운 달리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건 참 좋은 취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인생과 뭐 소설 쓰기에 대한 비유로서만 계속 달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분이 현재 74세거든요. 2023년 현재.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책을 쓴 2007년 당시에도 나이가 58세이셨어요. 네. 그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10km 이상씩 빼지 않고 한 달이면 300km를 달려요. 와. 그러니까 거의 매일 10km씩 달리는 분이에요. 뭐 6, 7일 정도를 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처음에는 마라톤 풀코스가 뭐 3시간 안에 들어왔다가 3시간 20분이 됐다가 3시간 30분이 됐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내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네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시점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꼭 달리기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나타나잖아요. 총명함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젊은이들의 그 재기발랄함이 더 이상 내가 못 쫓아가겠다든지 그런 구절도 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133쪽에 얼굴이나 재능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데가 있어도 달리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나이를 더해가면 그런 안배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된다. 냉장고를 열어 거기에 남아있는 것만 써서 적당한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사과와 양파와 치즈와 우메보시 밖에 없다고 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있는 것만으로 참는다. 뭔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게 왜 안 되지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이 행복도가 다른 그 심리학자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도가 올라간대요. 에? 그래요? 네. 이게 과학적 이것도 밝혀진 사실인데 참 놀랍게도 뭐 육체적으로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노인들은 행복할까라고 보면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선택의 폭이 좀 이제 한정되어지니까 점점 뭐 젊었을 때보단? 그것도 맞겠고 방금 이 하루키가 보여줬던 것처럼 냉장고에 별로 없는 재료가 남은 것처럼 그냥 이것만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러니까 과거에 많았던 것과 자신을 비교하면 왜 이렇게 적어졌어? 이렇게 안 돼. 불평할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닫힌 결말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이 전 공감이 돼요. 저도 지금 옛날만큼 체력이라든지 안 돼도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한량님 지금 혹시 뭐 70대? 네, 제가 올해 36입니다. 그런 얘기도 흥미로웠고요. 마지막 부분으로는 181쪽인데 이 부분도 읽어볼게요. 그것은 위험스러운 일을 자진해서 맡아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도 아직 있었구나 하는 개인적인 기쁨이며 안도감이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 쪽이 오히려 강했는지도 모른다. 방금 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풀코스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막 하루에 1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도 참여를 하고 트라이애슬론이라 그래서 사이클이랑 수영도 같이 하는 이런 것도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은 몸을 혹사시키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드디어 이걸 해냈구나라는 기쁨보다 아직은 이건 할 수는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이듦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물론 젊음의 그 혈기왕성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 이런 책을 읽거나 지금 제 나이 또래 뭐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걸 해냈다는 기쁨보다 종종은 이건 아직이라도 이건 할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 그러니까 결국 하루키라는 사람과 제가 좀 통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소확행의 사실 대표주자잖아요. 네. 새로운 거를 안 해본 걸 막 시도해서 이뤄냈다라는 이런 것보다 하던 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것만은 그래도 나에게 남아있구나. 근데 저는 아직 이건 할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신에 대한 뭔가 욕심도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둘씩 뭔가 안 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네. 되는 것을 찾으면서 약간 안도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단순히 소소한 것만을 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위안을 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뭔가 음. 내가 예전에는 이건 당연시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휴 다행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나 아직 살아있네. 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근데 그게 맥락을 잘 짚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하루키라는 사람이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 책,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책에서도 딱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라고 소심하거나 약간 염세적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음, 매우 도전적이고, 아까 말했듯이 58세의 나이에도 무조건 비 맞으면서라도 막 뛰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니까 그게 소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소소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의 묘비명에 자신은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약간 비유적으로 끝내 뛰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다리가 고장나서 경련이 너무 심해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는데 느리게 뛰는 한이 있어도 걷지는 않아요. 왜냐면 심플하게, 참 이게 약간 키치한 멋인데, 마라톤은 뛰는 경기이기 때문이자,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재즈 카페를 하다가 갑자기 신인상에 데뷔하면서, 그러니까 그 상을 타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재즈 카페 잘 되고 있으니까 전업 작가 하지 말고, 야 소설가라는 게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한두 권 정도 더 시험을 해봐 라는 식의 권유가 참 많았대요. 네. 양쪽을 병행해 보라고. 근데 하루키는 자식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를 하나를 해볼 때 100%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아니한 생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니까요. 전력 투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꽤 강단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무엇 하나를 할 때도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약간은 자기계발서처럼 읽히기도 하고, 또는 나이가 들어가는 러너,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들매에 대한 내용으로 읽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꾸준함이라고 하는, 사실 누군가가 난 장점이 하나도 없어 라고 했을 때 근데 오랫동안 하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는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것 그쵸. 또한 하루키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거 지금 책 표지에 네. 어떤 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는데요. 상체는 이제 노출되어 있고. 네. 이분이 혹시 하루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엄청 탄탄하시네요, 몸이. 그 당시 58세인데 그 정도면 엄청나죠. 역시 그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더니만 그 음. 달림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한량님 보시기에 달리기를 할 때 그래서 하루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 것 같으세요? 책 제목에서요. 이 책 제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달리기를 말할 때 그렇죠. 내가 하고 달리기를 싶은 말할 이야기.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하면서 얘기했던 자신의 인생, 나의 소설, 그리고 달리기. 난 한순간도 걷진 않았다. 꾸준히 무언가를 전력 투구했다. 그것을 하루키는 자신의 인생의 미덕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말할 때 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난 역시나 마라톤이든 트라이애슬론이든 울트라 마라톤이든 어떤 경기를 할 때든 전력 투구를 했다. 꾸준히 계속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도 이분이 다작이잖아요. 매년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참 그런 오해를 처음에 많이 샀던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술가, 뭐 소설가 하면 술도 좀 먹고 새벽에 방탕한 생활도 하고 뭐 해밍웨이처럼 전쟁에도 참여하고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엄청 건전하게 살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초저녁에 자고. 그리고 또 술도 하나 먹고. 하루키 하면 인상적인 것이 나는 영감이 네. 찾아올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 영감이 올 시간을 알려준다. 네, 맞죠. 영감이 여기서 그 늙은 노인이 아니죠? 네.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저도 지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inspire. 뮤즈? 맞아, 뮤즈였다. 뮤즈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뮤즈가 몇 시에 오면 되는지 알려줘라. 그쵸. 아주 매일- 성실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네, 매일 같은 일을 해라. 라는 거죠. 그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루키의 에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안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볍게 읽는 에세이를 난 좋아. 근데 한 번쯤은 하루키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하기도 하다 하면은 꽤 좋은 책이다. 매우 얇고요. 매우 얇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두껍지도 않지만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딱 적당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아마 자주 읽을 것 같은 게 그냥 읽고 있으면 마음에 뭔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량님도 약간 러너시잖아요. 네, 저도 매일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킬로 달리시죠? 제가 최근에 이걸 보고 나서 나는 과연 안 쉬고 얼마나 뛸 수 있을까? 한 10km를 그냥 한번 뛰어봤거든요. 1시간 10분 정도? 그래서 이걸 만약에 42.195로 제가 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느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지 노력하면서 시간 단축시키는 거라서 그렇군요. 혹시 이 책을 이제 누군가에게 추천을 한다면 네. 어떤 사람이면 특히 이 책이 좀 더 와닿을까요? 저는 요즘 인생이 잘 안 풀린다.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의지력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자기계발서보다 오히려 이런 책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명쾌하게 이걸 해. 새벽에 4시에 일어나. 뭐 책을 읽어. 외국어를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책보다 누군가가 내 앞서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난 달리기를 했더니 이런 장점들이 있었어 라고 묵묵히 간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지금 뭔가 삶의 균형을 잃었거나 뭔가 가는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보면 힘이 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하게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달리고 싶어지실 겁니다. 또 몸을 움직이고 나면 또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이 책에 대한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4.5 정도? 0.5는 왜 깎였어요? 왠지 인생책, 이런 책, 제 삶을 바꾼 책, 그런 책에만 주고 싶은 게 5점이라서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전후가 바뀐 그런 건 아니라서요. 0.5를 채우기엔 조금 부족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4.5점이라는 건. 제가 사실 책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이 책만 소유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소유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봤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